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자 선명성을 강조하며 선출된 여야 대표들도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메고 오찬장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누자 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기 좋은데.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양옆에 선 여야 대표까지 셋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첫 발언 기회는 야당 대표에게 줬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조지아주 체포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북중러의 위협 등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화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이후 마지막으로 입을 뗀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 국민들의 독립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함께 힘을 모으면 참으로 좋겠다. 참석자들 모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설해 공통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회동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대치 정국에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로 협의의 틀이 마련됐지만 주요 현안마다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의 인식차를 좁혀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여야가 협치에 물꼬는 텄지만 인식의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센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해달라고 건의한 건데요. 이어서 고병찬 기자입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장동혁 대표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을 언급한 겁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질세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30분간 이어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보건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동에 대해 야당에서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 센 특검법에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신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자, 회동 전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여야가 뜻을 모으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게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바로 수용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빈손회동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여야 대표의 의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3명 모두 윈윈했던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그 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 이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모습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왜 지난 정권 초반 좀 지나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만났던 장면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은 2024년 4월 29일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720일 만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협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응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가슴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15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장동혁 대표가 그 모습을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 수첩을 꺼내 9분 동안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때와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모두 발언도 준비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동 발표문은커녕 빈손 회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이 여야를 향해서 회담 결과를 국회에 가서 동시에 발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모처럼 만에 협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짚어보면 720일 만, 그러니까 거의 집권하고 2년 지나서 한 거였네요. 지금 보면 이 대통령 정권 초기에 가장 권력이 셀 때인데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사실 이게 협치의 물꼬는 지금 튼 셈이 됐는데 얼마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밥 한 번 먹는다고 협치가 뚝딱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특검과 입법, 또 경제 현안을 두고도 여야 인식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결국 자주 만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당장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정원이 직원들을 대거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 직후 퇴근했던 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해서 이들 중 80여 명을 파견을 했던 건데요.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역할에 다시 이목이 쏠립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22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30분이 채 되지 않은 밤 10시 53분 전화 대기를 하던 홍 전 차장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 밤 국정원 직원 130명 이상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고 국정원이 이들 중 80여 명을 7개 조로 나눠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직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문건을 작성한 곳은 과거 대공수사를 맡았던 안보 담당 부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작성 약 30분 뒤 조 전 원장은 실제로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 5명과 정무직 회의를 열고 계엄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정무직이 방첩사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정원이 그걸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는 누가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원장의 당일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의 인력을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당시 CCTV 영상도 확인되면서 당장의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집무실에 와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조 전 원장 역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CCTV엔 조 전 원장도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지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위증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내란 사태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다른 말을 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당시 신 전 장관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는데 조 전 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를 도우라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도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